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TV 초대석 윤관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행정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죠. 바로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광명시가 추진 중인 여러 사업 그리고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지난 2월 달이었죠. 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따라서 6번째 3기 신도시로 바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우리 광명시는 이 서울에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입지적인 요건이 좋고요.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도시로 꾸며 나갈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도권 서남부의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그동안 최근에 발표된 지역에 대한 그 3기 신도시에 계속 포함할지가 오래전부터 논의가 좀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광명시에 남아있는 개발 가용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평화 경제 벨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나 광명시는 인구 30만의 중소도시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계획 인구 약 16만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기반 시설이 있고, 또 풍부한 녹지와 공원과 그 문화, 교육 시설이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가장 쾌적하게 살기 좋은 그런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부터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국토부와 이 협의를 잘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설명하실 때 이 대규모 신도시, 그러니까 16만 명의 유입 인구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이 교통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교통 대책이 있는지요? 지금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남북을 잇는 도시철도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과 연결하는 남북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남북 철도가 GTX B 노선 신도림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또 계획지구 내에 BRT를 통해서 내부 순환 버스 체계들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발표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광명은 서울로 넘어가는 통과교통 차량이 많습니다. 화성, 안산, 시흥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광명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 2개 정도는 새롭게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 서울시와 국토부와 이런 협의를 통해서 교통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서 가장 쾌적한 교통 환경 속에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 말씀대로 광명하면 KTX의 그 역이 있기 때문에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사통팔달의 중심지다. 앞으로는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지가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통 인프라도 좋지만 광명시는 특히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1999년도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1호가 됐어요. 네. 그리고 특히 올해도 이제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을 해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평생학습 도시로 더 강화시키기 위한,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1999년 3월 9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선언을 했습니다. 광명은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를 그래서 광명시는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을 하고 광명 시민과 함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 장학금제인데요.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평생학습 장학금을 좀 지급을 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시민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평생학습
평생학습 장학금, 평생학습 수당을 지급하는 것들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민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좀 듣고 있고요.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500인 원탁 토론회 등을 통해서 또 우리 시에 있는 시민협치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당한 연령층에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해서 시민 누구나 스스로 학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평생학습 수당을 지급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삶의 변화 그리고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틀에서 새로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데 광명시가 모범도시로서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방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이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네. 특히 소외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부분들 네.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광명에도 적지 않은 수의 네. 장애인 시민들이 아마 거주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분들 위한 특별한 어떤 평생학습 계획이랄까요? 대책은 없는지요? 네.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 시대 정신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그리고 불평등을 없애는 것.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도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많은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그 회관 그리고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평생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부지도 마련하고 그 계획도 현재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광명시에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광명시 장애인 그 센터라고 하셨나요? 네. 예, 이런 부분까지 평생학습 센터까지 따로 있군요. 별도로. 네, 예. 네. 가히 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광명시의 특색이 또 있어요. 요즘 세계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이 기후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이 지난해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던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즈에서 지자체 부문 단독 수상까지 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만큼 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 광명시의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까? 네. 지구는 그 선조들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빌린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분이 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데서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들의 가장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세상을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요. 햇볕발전소를 만드는 데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교육을 통해서 기후의병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한국파 뉴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 안에서도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이 사회적 뉴딜을 통합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기후위기 하면은요, 어른 세대보다는 그 청소년 세대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툰베리 소녀처럼 광명에 많은 툰베리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기후 에너지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넷제로 카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로 에너지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동아리 모임이나 에너지 컨설팅 사업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그런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요, 시장님, 네. 우리 광명시의 이 광명시 어떤 연원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 이름이 지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기후 변화와 아주 잘 매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빛, 광, 예. 밝은 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밝은 빛의 도시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빛이 쏟아지면서 뭔가 중심이 되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이제 중심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또한 말씀하신 그 그린 뉴딜 정책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중점적인 이 정책 어젠다인데요. 이른바 광명형 뉴딜 정책도 많이 펼치고 계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 누린 정책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좀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많이 외친다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고 진정한 주민자치이고 진정한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 뉴딜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일자리 잃은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고민과 연구들은 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요. 10-10-10 사업이 있는데요. 매월 10일 날 밤 10시에 10분 동안 소독하는 겁니다. 광명에 있는 약 26개의 아파트가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낸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홍보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10-10 캠페인이군요. 네,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10-10-10 캠페인. 많은 시민들이 이미 알려져 있겠는데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이 박승원 광명시장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힘이 없으세요. 이 대본을 안 보세요, 아예. 척척 박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박승원 시장님께서 과거에 90년대 이 광명 평생학습관 사무국장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광명시의회 민선 의원을 하셨고, 또 민선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민선 광명시장까지 오른 이런 입지전적인 어떤 연원을 역사를 좀 갖고 계시는데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던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압축이 돼서 오늘날의 박승원 광명시장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시장님 그동안 이 살아오시면서 어찌 보면 시민운동 또 평생학습운동도 하셨고 또 지방의원도 역임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시장으로서 어떤 그 소회가 있으신가요? 뭐 후회되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늘 일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이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답은 늘 저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시정의 어떤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광명시가 각 동에 18개의 전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시민들의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의견들이 중심이 돼서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 경제도 좀 바꿔나가고 주차 문화도 바꿔나가는 이러한 시민 참여 중심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 자치단체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철학과 원칙 바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 또 지역 발전의 이 주인공은 시민이고 시민들이 이 주인공이 돼서 적극적인 참여와 담론을 형성해야 된다. 이른바 수기 민주주의를 주창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끝으로 네. 우리 인천일보 TV 시청자, 네. 또 독자, 그리고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인천일보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언론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빛을 말하는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인천일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천일보와 또 우리 광명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의견 속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새로운 우리 경기도 또 광명시 또 인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좀 더 해방감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나서 서로 껴안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역동적이고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광명시의 내일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운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모시고 이 변화하고 있는 광명시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광명시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초대석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